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지금 대통령 공관이 있는 한남동 지역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좌우지간 이 불법 영장 발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심히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말이죠, 모두 이성을 되찾아서 잘못된 영장 발부 이런 것에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언론이라든가 모든 곳에서는 곧 이제 아마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말이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개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맞느냐, 그리고 그 행위가 내란죄가 맞느냐, 이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대통령감이 누구냐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정당 지지도를 많이 조사를 하는데 말이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그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일보가 말이죠, 작년, 그러니까 24년이죠 12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통계인데 말이죠,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는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냐, 진보 진영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냐, 그리고 이제 소위 현재 여당 주자들과 야당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조사했는데 말이죠, 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국민 정서에 맞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대선이 곧 이루어지면은 대통령감으로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이죠,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우원식 4.8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김동연 4.3, 유승민 3.7, 안철수 3.0, 이준석 2.3, 김부겸 1.3, 김영수 0.8, 그 외 인물 3.3, 없음 또는 모름이 11.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눈여겨볼 것은 말이죠,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반수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40%도 넘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분들도 이제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수, 진보 대선 후보로 각각 누가 적합한가, 이 도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수, 진보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자, 보수 진영에서는 말이죠, 유승민 10.7, 홍준표 8.5, 한동훈 8.2, 오세훈 7.6, 이준석 4.9, 안철수 3.7, 그 외 인물 3.3,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없다 또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53.2%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진보 진영에서는 누가 대통령감으로서 적합하냐,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재명 39.4, 김동연 8.5, 우원식 5.7, 김부겸 2.9, 김경수 1.4, 그 외 인물 1.0이고요. 여기는 이제 41%가 나오네요.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지 모르겠다가 이제 41%입니다. 요것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만 나와 있다는 거, 요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자 대결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보니까요, 이재명과 오세훈이 대결했을 때는
48.7, 21.9. 이재명과 홍준표 47.6, 20.5. 이재명, 한동훈 48.0, 16.7. 이재명, 이준석 46.9, 1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수치는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대결했을 때에 나는 이 두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는 누구 지지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 사람이 말이죠.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말이죠. 이 중간에 없음 또는 모름은 부동층인 것 같죠? 또 엄밀히 말하면 보수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없음 또는 모름이 제일 많이 나온 대결이 누구냐? 이재명과 이준석이다. 그러면은 이걸 제일 41.3%서 제일 높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이재명과 이준석은 조금 정치적 성향 내지는 스펙트럼 내지는 어떤 무엇이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망설이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 이재명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가 이준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층이 보수 중도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말이죠. 한동훈도 이제 그 밑으로 달리고 있고 오세훈 이재명 간에는 29.4%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를 보니까 좀 절망스럽습니까? 정권이 그냥 이재명에게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조사를 봤을 때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이 정권이 이재명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밖에 없습니까? 이재명은 정과 사범이죠. 형수에게 쌍욕을 했죠.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뭘 했습니까?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말이죠.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하고 그건 남자 지지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2개 혐의에 의해서 5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유죄가 선고가 되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화영, 정진상, 김용, 김인석 다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도 사법이 끝까지 가게 되면 100% 유죄를 받습니다. 이제 나라가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자기가 말이죠. 사법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것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막 이런 욕망 때문에 29번 탄핵을 하고 막 나라를 흔들고 난리죠. 재난지원금도 1조 원, 서울 행정부는 2200억 지금 무안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거 무슨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도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말이죠. 국민의힘도 지금 형편없잖아요.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윤상현 의원만 한번 나오고 전혀 지금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싹수가 노란 사람들입니다. 최상목이가 말이죠. 막 이렇게 재판관 임명해도 그냥 말로만 떠들고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도 합리적이고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만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진보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설령 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이죠.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말이죠. 얻은 득표가 41.08%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홍준표 24.03, 국민의당 안철수 21.41, 보수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6.76%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보수 쪽 표를 다 합하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2.2%입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41.08%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야권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6.17%를 받았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은 47.25%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진보 쪽 47.25,
보수 쪽 52.2%. 자,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보수가 분열하지 않으면은, 보수가 하나 되면은 절대로 진보 쪽에 정권이 넘어갈 리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열만 되지 않으면, 보수가 분열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야당에게로 정권이 넘어갈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최악의 지지도였잖아요. 그래도 각계 얻은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분열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긴다. 자, 이것을 생각해서 말이죠.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도 우리가 절대로 비관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처음 누가 대통령감으로 좋은지 나온 그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9.5, 그 다음에는 야권표를 전부 다 여기다 합하면 말이죠.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50.7%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표를 다 합하면은 34.6%가 나옵니다. 한 16.1% 차이 나죠. 지금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 소추 결의, 헌법재판소,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그래도 34.6%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저는 말이죠. 분열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길 수가 있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재명은 말이죠.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39.5%죠.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진보 진영에서 누가 가장 후보로 적합하냐 했을 때도 이재명은 39.4%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체 국민 전체 한 여론조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9.4. 이때도 말이죠.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1%가 진보 진영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없다.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41%가 어디로 갈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이재명은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보면은 말이죠. 이재명,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이준석까지인데요. 이 네 사람과 양자 대결을 했을 때도 이재명은 46.9%에서 48.7%입니다. 여기서도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그래도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가장 높죠.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입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중간에 이 회색 바탕으로 있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없음 또는 모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재명도 아니고 오세훈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아마, 그러니까 중도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이죠. 눈여겨볼 것이, 없음 또는 모름이 29.4%에서 41.3%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재명이 지금 1위 한다고 해서 계속 1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말이죠. 이재명과 오세훈 사이에는 가장 그 중도층 없다 모른다는 수치가 29.4%로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과 오세훈은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굳어져 버렸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과 이준석. 저는 이제 이준석을 지지를 하다가 말이죠. 지금은 철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안 찬성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자기 혼자만 찬성하면 되지. 다른 당에 가서 말이죠. 막 호소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윤석열은 이준석이가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지를 철회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 때에 이준석은 비록 11.8%밖에 못 얻었지만은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의 대항마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재명과 이준석이가 대결했을 때에 무려 41.3%가 나는 없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만큼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 정치적 무엇인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진보고 이쪽은 보수지만은, 그래서 이준석은 이재명의 표를 빼앗아올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일단은 판단이 되네요. 이 41.3%를 보고 말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했을 때에 이재명이가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양자 대결에서도 말이죠. 이재명은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그리고 여러분들 광화문에 말이죠. 애국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엄청나게 지금 애국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말이죠. 대통령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비무환해서 말이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 세력 선전 선동,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언론까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60에서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말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법으로 봤을 때는 절대 내란이 아니죠. 그리고 그 행위가 내란죄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만약에 내란이고 내란죄가 된다면은 우리 국어사전, 위키백과사전, 헌법, 형법 다 바꿔야 됩니다. 법은 말이죠. 포괄적 해석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엿장수가 몇 번 엿가락질 하느냐,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대부분 판례도 요즘에는 문헌적으로 글자 그대로 한다. 그래야만이 말이죠. 개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말이죠. 상황, 연설, 후보 간의 토론 때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면 안 된다든가, 이런 우스운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법대로 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법의 존엄성을 깨닫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준법 정신이 전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관들도 말이죠. 법에 따라서 문헌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그러나 지금 워낙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을 하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검찰 수사를 말이죠. 경찰 수사를 좀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말이죠. 그래도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선출 권력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서면 조사를 한다거나 방문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체포영장 한다든가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수처는 말이죠.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조사, 내란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개법입니다. 왜? 헌법 84조에 말이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종의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죄 혐의가 발견돼서 조사를 한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죠? 직권남용 조사를 자체를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짰는지 안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복잡한 생각, 의심을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유비무환하시죠. 그냥 이렇게 했다가 하다가 당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들은 말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고 견제하지 말고 원탁 회의를 해야 됩니다. 대표자들 모이고요. 어른들이 뒷받침해서 정광훈 목사님까지 모두 모여서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말이죠.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진보 정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가 계속 나라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직 복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